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분반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몇 군데 가봤습니다. 프로그래밍 연습 문제를 푸는 것도 푸는 것이지만 구름 에듀를 이용해서 코드를 제출하고 채점하도록 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상보다 애를 먹는 경우가 꽤 보이는 것 같아서 오늘은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채점이 되며 따라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뻔한 겁니다만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실습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문제를 천천히 읽고 무엇을 묻고 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작성해야 할지를 코드를 입력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 무슨 구문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낼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 뒤에 실제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을 눌러보고 예상한 것처럼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행을 눌러서 내가 구성하려고 했던 내용이 잘 동작을 하면 그때는 제출을 눌러서 정답으로 채점되는 것을 확인하면 문제 하나를 풀기를 완료한 것이 됩니다.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동작하려면 뭔가 입력을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인가를 한 뒤에 무언가를 또 출력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잘 아시다시피 입력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input 함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출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print 함수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구름 에듀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뒤에 실행을 누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뭔가 동작을 하고 결과를 내서 프린트를 통해서 화면에 출력합니다. 반면 제출을 누를 때 일어나는 일은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실습을 통해서 몇 번 보셨겠습니다만 제출을 눌렀을 때에는 화면에 뭔가 나오지도 않고 내가 키보드로 무엇을 입력하지도 않죠. 문제에 이미 정해진 채점용 입력이 있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서 뭔가 결과를 내고 물론 그 결과를 내는 것은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이 의도된 동작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고 나서 출력은 프린트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화면에 나타나는 대신에 문제에 이미 정해져 있는 정답과 비교돼서 이것이 정답과 동일할 때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채점 방식입니다. 실습 시간에 보게 되는 화면은 대강 이와 비슷한 식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아까 시험 삼아서 제출을 해봤기 때문에 제출 완료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처음 문제를 볼 때는 그렇지 않겠죠. 문제의 제목은 두 수의 합 구하기입니다.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으로 두 개의 정수를 받아 그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완성하세요.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고 그 밑에는 입출력의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입력으로 3과 5가 주어지면 출력이 8이 되어야 한다. 라는 예를 보인 것입니다. 자,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수를 입력으로 받기 위해서 input 함수를 두 번 썼고 그 결과를 각각 a와 b라는 변수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int, 즉 인티저는 왜 있는 걸까요? 키보드로 입력한 것이 우선은 문자열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수로 취급하려면 정수형으로 바꾸어야 하고 그 때문에 a와 b의 입력을 받아들이는 곳에는 int라고 쓰고 괄호를 앞뒤로 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채우는 코드에 의해서 C에다가 의도된 결과, 여기에서는 두 개의 수의 합을 계산할 것이고 그 뒤에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프린트 괄호 안에 C가 들어있으므로 변수 C의 내용, 즉 우리가 코드를 잘 작성했다면 두 수의 합이 화면에 출력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코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알맞은 코드를 채우세요라고 쓰인 부분을 클릭하면 이건 사라지고 두 수의 합을 구하기로 했으니까 C에다가는 A 더하기 B를 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3과 5를 키보드에서 입력했습니다. 그럼 결과가 8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왼쪽에 입출력 예시로 보인 예에서 3과 5가 입력되면 출력이 8이 되어야 한다고 했으니 맞는 결과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네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입력을 주겠습니다. 12와 20을 입력했더니 그 합인 32가 출력되었습니다. 의도된 대로 두 수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아마 잘 작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다시 제출이라고 나온 것은 제가 아까 시험 삼아서 제출을 해봤기 때문인데, 처음이라면 그냥 제출이라고 쓰여 있을 거예요. 제출을 누르면 이번에는 키보드로 입력할 것도 없고 화면에 두 수의 합이 출력되는 것도 없지만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정답으로 채점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문제에 정해져 있는 테스트 케이스 두 개가 맞는 결과를 출력이 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결과 정답으로 채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int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3과 5를 입력하면 8이 나오는 대신에 문자열로 취급된 A와 B가 덧셈으로 연결되면 문자열의 이어붙이기, 병합 연산이므로 3과 5를 이어붙여서 35처럼 생긴 문자열이 나왔습니다. 제출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오답으로 채점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int는 별개의 줄에 사용해도 됩니다. 두 줄을 추가했습니다. a는 int 괄호 a라고 하면 우선 여기서는 a의 값을 꺼내고, 이때는 아직 문자열이겠죠. 이거를 정수형으로 바꾸어서 다시 a라는 변수에 대입한다 라는 뜻이고, b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3과 5를 입력했을 때 두 수의 합인 8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출을 눌러보면 프로그램이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번에는 C를 프린트하는 대신에 숫자 8을 넣어 보겠습니다. 제출을 하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채점되었지만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는 오답으로 채점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문제를 낼 때 보게 되는 화면입니다. 채점 1이라고 쓰여 있고 채점 2라고 쓰여 있는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고 있는데, 채점 1에는 입력값으로 3과 5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때 올바른 출력은 8입니다. 채점 2는 입력으로 2와 7을 주었고 그때 올바른 출력값은 두 수의 합이므로 9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입출력 예시로 설정이라는 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문제 텍스트에서 아래 부분에 보면 3과 5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8이 출력되는 케이스가 보여진 겁니다. 아까 우리가 프린트 괄호 안에 C 변수 대신에 수 8을 직접 넣었을 때는 우연히도, 즉 프로그램은 두 수의 합을 구하는 올바른 식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우연히 8이라는 출력값이 첫 번째 케이스의 답과 같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는 정답으로 채점되고 두 번째 케이스에는 9의 출력이 나와야 하는데 여전히 8이 나왔으므로 오답으로 채점된 겁니다. 프로그램이 잘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겠죠. 보통은 문제마다 3개 내지 4개 정도씩의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습 시간에 보는 문제의 일반적인 사항일 것입니다. 다른 문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인 것처럼 때로는 함수를 완성해라 또는 함수를 작성해라 라는 문제가 종종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 텍스트부터 보겠습니다. 인자로 주어진 문자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어붙인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 first last를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입력으로 a, b, c, d, e 라는 문자열이 주어지면 올바른 출력은 첫 글자인 a와
마지막 글자인 E를 이어붙인 결과인 AE입니다. 라고 쓰여 있네요. 그 밑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입출력 예시가 있는데 문제 글에 적은 것과 마찬가지인 A, B, C, D, E를 입력했을 때 출력이 AE가 된다는 예시를 보인 겁니다. 코드를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4번 행과 5번 행에 있는 함수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x는 inpu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터 보겠습니다. 왜 int는 없을까요? 이번에는 사용자의 입력으로 받아들일 것이 수가 아니고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input의 결과를 x라는 변수에 담아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first last라는 문제에서 작성하라고 한 함수를 x를 인자로 해서 호출하고 그 결과를 y라는 변수에 담았고 프린트를 통해서 y를 출력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한 first last라는 함수가 올바른 리턴 값을 돌려주면 그것이 출력되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함수의 정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8번 행에서 이 함수를 호출할 수 있으려면 그보다 앞서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함수의 정의를 보다 위쪽에 썼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인자로 사용자 입력으로 받은 x를 전달해서 함수를 호출하므로 이 함수 안에 들어왔을 때 인자로 쓰여진 s는 입력받은 문자열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알아내야 하는데 첫 번째 글자는 어떻게 쓰나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문자열의 인덱싱이죠.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어떻게 찾아내냐면 이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문자열 부분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인덱스에 -1이라고 적으면 이것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어 붙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문자열을 이어 붙일 때는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이어 붙입니다. 자, 이 식은 s 대괄호 0부터 더하기 s 대괄호 -1까지 이건 이제 식인데 이 식의 결과는 s라는 문자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이어 붙인 것일 테고 s는 함수의 인자로 받은 것이므로 우리가 함수를 호출할 때 사용자 입력으로 받은 문자열 x와 같은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이 결과를 t라는 새로운 변수에 담아서 즉 t라는 변수를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이어 붙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하고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돌려줄 수 있을까요? return이라고 하고 t를 적으면 이제 아마 문제를 풀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A, B, C, D, E를 입력하면 결과로 AE가 나오네요. 이제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가지 더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인 Y와 마지막 글자인 D가 이어붙은 YD가 출력됐으므로 이제는 문제를 잘 풀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제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출을 눌러보면 네, 이번에도 테스트 케이스는 두 개였고 둘 다 정답으로 채점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한 가지 코드에서 리턴을 지우고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따서 이어붙인 것을 t라는 변수에 담지 않고 return에다가 바로 적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보겠습니다. 네, 둘 다 정답인 것이 확인됐죠. 자, 아까의 예제에서처럼 일부러 조금 다른 답을 넣어 볼게요.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꺼낸 게 아니라 무조건 AE라는 값을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하고 제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정답으로 채점되었고 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오답으로 채점되었죠. 왜일까요? 아까 덧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AE라는 출력은 우연히 첫 번째 케이스의 정답과 동일했지만 두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답이 AE가 아닌 다른 입력과 출력의 쌍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실습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문제 해결은 어떻게 하는지가 조금 더 명확해졌는지요. 오늘 보여드린 예제는
두 개의 수를 더한다든지 아니면 문자열에서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꺼내서 이어 붙인다든지 하는 아주 간단한 것들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의 실습 문제는 이것보다는 조금 복잡하겠죠. 하지만 문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그리고 여러분이 실행이나 제출을 눌렀을 때 벌어지는 일은 똑같습니다. 때로는 문제 입출력을 위한 코드 뿐만 아니라 문제 풀이를 위한 코드도 상당히 주어져 있고 단지 몇 개의 빈칸을 채우는 정도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거의 모든 코드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를 찬찬히 읽고 앞에서 했던 예제 코드나 아니면 강의 재료에 나온 예제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바꾸면 주어진 문제를 풀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시면 정답을 내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의 실습 시간에 문제 풀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